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국민연금은 분야별 비중을 정해두고 움직이거든. 그런데 국내 주식이 상승하면서 그 비중이 엄청 커져버렸어. 그래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정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이 150조 규모의 리밸런싱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국내 주식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자.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그냥 엄청 큰 투자자 정도로 생각하잖아. 근데 사실 국민연금은 일반 투자자랑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여. 우리 보통 투자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 이번엔 반도체가 좋아 보이는데? AI가 앞으로 더 갈 것 같은데? 지금은 현금 비중 좀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 전망을 보고 판단하지. 근데 국민연금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에 가까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얼마를 벌까보다 비율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나를 더 중요하게 보는 기관이야. 조금 어렵게 말하면 자산 배분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에셋 앨러케이션이라고 해.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해보자. 국내 주식 15%, 해외 주식 35%, 채권 40%, 대체 투자 10%,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러면 국민연금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움직이게 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야. 이 비율은 단순한 추천 비율이 아니라 사실상 운용의 핵심 원칙에 가까운 거야.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개인 돈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원칙을 정해두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지.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더 사자. 무섭네, 일단 팔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연기금들은 대부분 미리 정해진 규칙 안에서 움직여.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와. 바로 리밸런싱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원래 정해둔 비율로 다시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처음엔 전체 자산 1000조 원 중에서 국내 주식이 150조 원이었어. 그러면 국내 주식 비중은 15%지. 근데 어느 순간 한국 증시가 정말 강하게 오르기 시작한 거야. 삼성전자 오르고, 반도체 오르고, 대형주 오르고, AI 관련주도 오르고.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들고 있던 국내 주식 가치가 엄청 커졌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될 수 있어. 국내 주식 가치가 450조 원, 전체 자산은 1700조 원. 그러면 국내 주식 비중이 거의 27%까지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연금이 갑자기 미친 듯이 한국 주식을 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뭘 엄청 새로 산 게 아니라 원래 들고 있던 주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지. 그런데 문제는 원래 목표 비중은 15%였다는 거야. 즉 지금 상태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국내 주식 비중이 지나치게 커진 상태인 거지. 그러면 원칙상 어떻게 해야 할까? 맞아. 원칙대로라면 국내 주식을 일부 팔아서 다시 원래 비율로 내려와야 하는 거지.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해. 재밌는 건 연기금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랑 반대로 움직일 때가 많다는 거야. 시장이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비중을 줄이고 시장이 크게 빠지면 다시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말이야. 왜냐하면 연기금은 앞으로 오를까? 보다 지금 비율이 무너졌나? 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야.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연금 매도 가능성도 사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현재 국내 주식 비중이 원래 목표보다 너무 커졌고 원칙대로라면 다시 줄여야 하기 때문이지.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숫자가 하나 나와. 원칙대로 계산하면 수십조에서 많게는 100조 원이 넘는 매도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말이야. 물론 이 숫자는 당장 오늘 내일 다 판다는 뜻은 아니야. 지금 나오는 숫자들도 사실은 현재 규칙을 아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이 정도 규모가 나온다에 가까운 이야기거든. 근데 시장이 긴장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가.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은 그냥 큰 투자자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시장 자체에 가까운 규모가 되어버렸거든. 원래 자산 배분 모델은 이 정도까지 비중이 커질 걸 전제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국민연금은 이제 원칙대로 국내 주식을 팔아야 하는 건가?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져.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 규모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일반 기관 하나가 몇 조 원 파는 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흡수될 수 있어.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르지. 국민연금은 지금 한국 증시에서 사실상 가장 큰 장기 투자자 중 하나라고 봐도 되거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대규모로 움직인다는 건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 가까워. 그래서 시장이 긴장하는 거야. 만약 국민연금이 정말 원칙대로 대규모 리밸런싱을 시작하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 최대 장기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줄이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외국인 자금도 흔들릴 수 있어. ETF 자금도 빠질 수 있고 기관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불안해질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문제가 하나 생겨. 국민연금이 대량 매도를 하면 시장 하락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산 가치도 다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자기 매도가 자기 자산 가치를 다시 깎아내리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단순히 국민연금이 얼마나 팔까 만 보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국민연금이 결국 규칙 자체를 조정하는 거 아닐까? 이 부분이지. 예를 들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조금 올린다든지 허용 범위를 넓힌다든지
리밸런싱 기간을 길게 가져간다든지 이런 방식 말이야. 그리고 바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겨. 국민연금은 원래 원칙대로 움직여야 신뢰를 얻는 기관이잖아. 그런데 만약 시장 상황 때문에 규칙을 바꾸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앞으로도 상황 안 좋으면 계속 바꾸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시장이 고민하는 핵심이야. 원칙을 지키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원칙을 바꾸면 시장의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국민연금 문제는 단순한 투자 뉴스가 아니라 시장 구조 전체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시작해. 사실 우리 보통 시장 생각할 때는 그런 느낌이잖아. 사람들이 뉴스 보고 기업 실적 보고 금리 보고 그러면서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판단해서 사고 파는 모습 말이야. 근데 실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거의 자동 시스템처럼 움직여. 특히 ETF나 패시브 자금들이 그래.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왜 어떤 날은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외국인이 갑자기 엄청 팔아버리는지, 왜 시장이 이유 없이 크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흐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일단 ETF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자. 요즘 ETF 투자 진짜 많이 하잖아. 코덱스 200, 타이거, 미국 S&P 500, 나스닥 ETF, 반도체 ETF 이런 것들 말이야. 근데 ETF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딱 하나야. 지수를 따라간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ETF는 코스피 200 지수를 최대한 똑같이 따라가야 해. 삼성전자 비중이 높으면 ETF 안에서도 삼성전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하고, SK하이닉스 비중이 커지면 같이 늘려야 하고, 어떤 종목이 지수에서 빠지면 ETF도 그 종목을 같이 팔아야 해. 그러니까 ETF는 운용사의 감정보다 규칙이 훨씬 중요해. 이 기업 좋아 보이는데? 이번엔 좀 위험한데? 이런 판단보다 그냥 정해진 룰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지. 특히 한국 시장은 외국인 비중이 높은 시장이라 글로벌 ETF 흐름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 예를 들어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글로벌 자금은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여. 신흥국 조금 위험한데? 달러가 더 안전한 거 아니야? 미국 채권 금리 괜찮네? 이런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신흥국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기 시작해. 근데 한국은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대표적인 신흥국 시장 중 하나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국 관련 ETF, MSCI 코리아 ETF, 신흥국 ETF, 아시아 ETF 이런 상품들에서 자금 유출이 생기고 그 ETF들은 한국 주식을 비율대로 팔기 시작해. 이건 한국 시장이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상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뉴스 보다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 외국인 1조 원 순매도. 근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한국 기업 전망이 안 좋아서 파는 액티브 자금도 있지만 ETF 환매, 지수 리밸런싱, 신흥국 비중 축소, 달러 강세 대응 이런 식의 기계적인 자금 흐름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나와. 바로 패시브 자금이야. 패시브 자금은 말 그대로 시장 평균을 따라가는 돈이야. 근데 최근 글로벌 시장은 패시브 자금 규모가 엄청 커졌어. 즉 시장 안에 사람이 직접 판단해서 움직이는 돈보다 규칙 기반으로 자동 매매되는 돈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시장은 가끔 굉장히 기계적으로 움직여. 그리고 사실 국민연금도 완전히 다른 구조는 아니야. 물론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 기관이고 ETF처럼 단순하게 지수만 따라가는 건 아니지. 근데 결국 국민연금도 미리 정해진 자산 배분 규칙 안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단순히 국민연금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야. 점점 커지는 패시브 자금, 규칙 기반 운용, 자동화된 시장 구조, 그 안에서 너무 커져버린 자금은 과연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사실 지금 시장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에 가까워. 그래서 국민연금은 결국 어떻게 하려는 거야? 말 그대로 원칙대로 국내 주식을 계속 팔게 되는 걸까? 아니면 현실에 맞게 규칙 자체를 바꾸게 되는 걸까? 실제로 최근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어. 그래서 결국 기금운용위원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어. 실제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조금 상향하는 논의도 있었고, 리밸런싱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도 이야기됐고, 시장 충격을 너무 크게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유는 원래 국민연금은 철저하게 원칙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 원칙 자체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수준까지 커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원칙대로 움직이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시장 때문에 원칙을 바꾸기 시작하면 시장의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어. 사실 지금 시장이 고민하는 건 바로 이 지점이야.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런 고민을 한국만 했던 건 아니라는 거야. 일본도 노르웨이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 규모가 너무 커지면 단순히 시장에 참여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장 자체의 일부가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수익률을 얼마나 낼까? 문제가 아니라 이 거대한 자금이 시장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하는가? 그 질문이 훨씬 중요해지는 거지. 너무 커져버린 장기 자금은 과연 원칙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그리고 시장을 지키는 게 원칙일까? 아니면 원칙을 지키는 게 시장일까? 아마 지금 국민연금이 마주한 고민도 결국 그 질문 위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앞으로 국민연금의 결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야.
국민연금 리밸런싱은 투자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 모두 성공적인 투자하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부탁해.